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시장이 다시금 상승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FOMC로 인해 방향성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는 사실상 동결 확정이고 이후 제롬 파월의 조동아리에 달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71% 상승한 10만 7,2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1.60% 상승한 2,500달러대, XRP가 3.9% 상승, BNB가 0.97% 상승하는 등 메이저 코인들 전반적으로 이제 약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64%,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9.4%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당장 테헤란에서 모두 떠나라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것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테헤란 대피 경고가 단순한 안전 권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군이 페르시아어로 테헤란 3구 지역 공격을 예고한 직후에 트럼프는 이란의 경우는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트럼프가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한 부분입니다. 이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더 강력한 군사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바로 이 시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코인시어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정학적 이슈가 위험 자산에 부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의 경우는 금과 함께 꾸준한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9주 연속 순유입으로 총 129억 달러라는 역대급 규모에 달합니다. 특히나 미국이 19억 달러로 유입을 주도했다라는 점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중동 위기 상황에서도 암호화폐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이 마이클 세일러가 회장으로 있는 스트래티지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이 기업에서 소식이 나오면 거의 90%는 이 소식이죠. 스트래티지가 1만 100개의 BTC를 추가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총 보유량을 59만 2,100 BTC를 늘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스트래티지가 1만 1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또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기업들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시한 총 기업들의 개수가 450개입니다. 근데 이번에 스트래티지가 1,100개를 추가로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현재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 2,100만 개에서 약 2.8%를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로스트 코인을 빼면 거의 5%에 달하는 실질적 공급량 중에 5%를 본인들이 혼자 가지고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이 매입이 평균 10만 4,080달러에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이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 수준에서도 계속 매집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스트래티지의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전략적 포지셔닝으로 보는 시각 또한 있습니다. 이 텍사스 주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상황도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토시 액션 펀드의 데니스 포터 CEO에 따르면 그렉 에벗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수 있는 기간이 단 6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텍사스주 정부가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에벗 주지사는 2021년부터 스스로를 암호화폐 법안 지지자라고 칭해왔고 텍사스를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혀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뉴햄프셔와 애리조나도 이미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인데요. 이와 더불어 이 리플 XRP 시장에서는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퍼포스 인베스트먼트가 북미 최초의 XRP 현물 ETF를 6월 18일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온타리오 증권위원회의 최종 규제 승인을 받은 후에 이뤄지는 건데요. 실물 기반 구조로 XRP 토큰을 직접 보유하고 추종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XRP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올해 4분기 중 SEC가 XRP를 포함한 일부 알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위즈덤 트리, 비트와이스 등 주요 운용사들이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인데요. 이 XRP 레지의 온체인 활동 급등은 더욱 놀랍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 일일 활성 주소 수가 최근 일주일 동안 29만 5천 개에 이제 근접하면서 지난 4개월간 무려 7배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평소 3만 5천에서 4만 개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폭발적인 증가인데 더 중요한 건 2,708개의 지갑이 최소 100만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는 지갑당 약 225만 달러 규모에 해당합니다. XRP 12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처럼 많은 고래 지갑이 형성된 것인데 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025 XRP 레저 에이펙스 행사에서 밝힌 전망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이미 보신 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스위프트 유동성의 최대 14%를 XRP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스위프트는 전 세계 국제 송금의 핵심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죠. 그 14%만 해도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온도 파이낸스가 미국 증권을 토큰화하여서 XRP 레저에 도입하고 있고 이 서클의 USDC 또한 XRP 레저에 공식 런칭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구겐하임이 리플과 협력해 디지털 상업 어음 서비스 XRP 레저에 출시한 것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XRP 생태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겸 백악관 여행 실장인 이 토머슨 소르거슨의 경우는 재정 공시를 통해 이 XRP와 에이다 보유를 공개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백악관 핵심 인사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인정한 첫 사례로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이 소르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4 이 대선 캠페인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자금 유입 패턴 또한 현재 매우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주 연속 유출을 기록했던 비트코인이 지난주 13억 달러의 유입을 기록하면서 다시 최상단에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은 8주간의 연속 유입 행진을 이어가며 총 20억 달러를 기록 중이며 지난주만 5억 8,3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는데요.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도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이죠. 특히나 이더리움의 연속 유입은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리플의 3주간 유출 이후 1,180만 달러 유입도 주목할 만합니다. XRP ETF 승인 기대감과 스위프트 대체 가능성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XRP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위에도 350만 달러가 추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레이어 1 블록체인들에 대한 분산 투자 전략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다각화된 자금 유입 패턴은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단일 자산 중심에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CME 그룹의 XRP 선물 상장 이후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88%에 달한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규제 당국의 승인 패턴을 분석한 결과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모두 선물 상품 상장 이후 현물 ETF로 이어진 전례를 고려할 때 XRP도 같은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티큐리엄의 XRP 일간 수익률 2배 추종 레버리지 ETF 출시는 파생 상품 시장까지 확장되고 있다라는 신호이며 이는 XRP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지역별로 자금 유입 패턴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19억 달러, 독일이 3,920만 달러, 스위스는 2,070만, 캐나다가 1,210만 달러 순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반면 홍콩의 경우는 5,680만 달러, 브라질이 850만 달러의 순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구 선진국들이 암호화폐를 전략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부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투자처로 보고 있다라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의 압도적 유입은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온도 파이낸스의 미국 증권 토큰화 프로젝트는 전통 금융과 디파이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XRP 레저를 선택한 것은 속도, 비용, 확장성 측면에서 XRP가 다른 블록체인 대비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클의 USDC XRP 레저 런칭 또한 마찬가지로 XRP 생태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구겐하임의 디지털 상업 어음 서비스는 더욱 직접적으로 전통 금융기관들이 XRP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텍사스주 비트코인 비축 법안의 파급 효과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텍사스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주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라면 이 법안 통과가 다른 주들에게도 강력한 신호가 될 겁니다. 실제로 플로리다, 와이오밍, 콜로라도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게 되면 연방 정부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 지위 안정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스트래티지의 840억 달러 조달 계획도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027년까지 3년간 840억 달러를 조달한다라면 연간 약 280억 달러씩 이 비트코인 시장에 투입된다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연간 채굴량이 약 150억 달러 규모임을 고려하면 스트래티지 혼자서 신규 공급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요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여기에 다른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까지 더해지면 공급 부족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겁니다. 이들이 90% 하락해도 4에서 5년간 버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수급 구조를 정확히 계산한 결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홍콩과 브라질에서 각각 이 순유출이 발생한 것이 지역별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여전히 현 시대에도 2025년에도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 홍콩의 경우는 중국 본토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브라질은 경제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국가들이 있다라는 것, 아직도 이러한 인식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 지금 이 시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상승 잠재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정치권의 암호화폐 수용도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악관 핵심 인사가 공개적으로 XRP와 에이다 보유를 인정하고 대통령 본인이 6천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수익을 공개한 것은 이 정치적으로 암호화폐가 완전히 메인스트림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규제보다는 육성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인데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4,000% 이상 수익률은 암호화폐 투자의 성공 사례로 회자되면서 더 많은 정치인들과 기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인시어스가 강조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견고한 수요라는 표현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달러나 금으로 자금이 몰렸는데 이번에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19억 달러 유입은 미국 투자자들이 자국의 지정학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연초 대비 누적 유입액 132억 달러라는 수치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전체 유입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만으로 작년 전체의 성과를 달성한 겁니다. 특히 9주 연속 순유입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투기 자금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면 올해 말에는 2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유입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2주 연속 유출 후 13억 달러 유입이라는 패턴도 흥미롭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한 매수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히나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가격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집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흡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시장의 성숙도가 크게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더리움의 8주간 연속 유입과 이제 총 20억 달러 달성은 이더리움 생태계의 근본적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난주만 8억 8,30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는 건 이 디파이와 NFT, 스마트 컨트랙트 등 이더리움 기반 애플리케이션들의 성장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와 트렌드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도 129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고,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암호화폐 보유를 인정하며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추진하는 상황은 더 이상 실험적 투자가 아닌 필수적 자산 배분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스트래티지의 840억 달러 조달 계획과 XRP의 스위프트 대체 가능성은 암호화폐가 전통금융 시스템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한 암호화폐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9주 연속 129억 달러 유입이라는 수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이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결국 암호화폐가 투기적 자산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도 자금이 유입되고 정부 관료들이 공개적으로 보유를 인정하고 주 정부가 전략 비축을 검토하는 상황은 더 이상 암호화폐를 선택적 투자가 아니라 필수적 자산 배분으로 봐야 한다라는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특히나 스트래티지의 840억 달러 조달 계획이 실현되면 비트코인 시장의 수급 구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XRP의 스위프트 대체가 현실화된다라면 국제 송금 시장 전체가 재편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계신가요? 기관들의 대규모 매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로서는 어떤 접근이 가장 현명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